비욘드 미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업은 한때 월가에서 차세대 식품 혁신의 상징처럼 떠받들여져 주가는 2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1달러 언저리를 맴돌며 생존과 소멸의 경계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전 세계 식문화를 바꾸겠다던 이 기업이 이제는 기존 주식을 수배로 희석시킬 수도 있는 대규모 부채 교환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장기 자산의 가치는 온전하다며 투자자에게 안심을 시켜오던 비욘드 미트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산에 대규모 손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기업의 주가는 근래 보기 어려운 이상현상을 보이며 며칠 사이 1000% 이상 폭등했다가 곧바로 다시 추락하는 등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조합이 아닙니다. 서로 연관된 여러 이례적 신호가 일시에 얽혀 나타날 때 투자자들은 보통 그 아래에 설명되지 않은 재무적 압박이나 내부 정보와의 괴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비욘드 미트의 현재 상황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미국 나스닥을 기반으로 전 세계가 식물성 단백질에 열광하던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원래라면 소비재 기업은 상장 이후 점진적으로 유통망을 확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진을 개선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쌓아가며 정상적인 성장 궤도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비욘드 미트의 성장 속도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일 만큼 빨랐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기대, 환경 의제, 글로벌 외식 브랜드와의 협업 등이 기업의 실적보다 더 빠르게 주가와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은 기업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강하게 가격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르면 미국 소매 시장에서의 판매량은 소비재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점진적 감소가 아니라 매우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량은 약 8천만 파운드에서 약 7천만 파운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통망이 계속 넓어지던 상황에서도 판매량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재구매율 악화나 맛과 가격의 간극 확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감도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었음을 암시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하락이 진행되던 시기에 기업은 전사적 운영 재검토를 단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재검토는 제조시설이나 생산 설비처럼 장기 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미래 현금 창출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 그 값어치를 줄이는 감가상각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비욘드 미트는 자산을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면서도 장기 자산 손상은 없다고 반복해 발표했습니다. 성과가 나빠지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발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이는 기업 내부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거나 실제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첫 번째 이상 징후였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 연 매출은 약 3억 3천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흐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에서는 제품 개선이나 가격 전략 재정립, 공급망 최적화 등 적극적 전략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욘드 미트는 방어적 구조 조정에 집중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하고 전 직원의 약 6%를 감축하고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임시치 책임자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2분기 매출은 약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약 7천만 달러에 그쳤고 총마진은 약 10%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은 안정화가 아니라 명백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 기업의 자본 구조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됩니다. 비욘드 미트는 2027년에 만기 도래하는 약 1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무이자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건전한 기업이라면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여 이 채권이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전환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이라면 이 채권은 만기 부담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부만 조건을 조정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비욘드 미트가 선택한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과감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기업은 기존 전환사채 전액을 2030년 만기 이자율 7%의 신규 채권과 약 3억 2천만 주의 신주로 교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 지분을 심각하게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습니다. 시장은 이 발표를 기업의 유동성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고 주가는 그날만 약 30%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바로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비욘드 미트는 직전 분기 종료 기준으로 장기 자산에 대한 대규모 손상을 인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수요가 오랜 기간 줄어듦에도 손상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규모 손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회계 절차에서는 손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평가 조정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발표는 평가 기준이 비정상적으로 낙관적이었거나 기업 내부 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러 법무법인들이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연방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욘드 미트의 과거 공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회계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0월 중순 비욘드 미트 주가는 며칠 만에 1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 주장과 소셜미디어 확산이 촉매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재무적으로 흔들리는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욘드 미트는 또 하나의 비정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통 주식의 약 49%인 약 3,500만 주가 공매도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20%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보는데 49%라면 누군가 조금만 사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공매도 세력은 연초부터 쌓아온 약 8천만 달러의 이익이 순식간에 약 4,500만 달러의 손실로 뒤집히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등은 오래가지 못했고 주가는 다시 1달러 근처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매우 비정상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큰 폭의 지분 희석이 예고된 부채 구조 조정, 수년간 손상이 없다고 해오다 갑자기 발표된 대규모 손상, 즉시 뒤이어 등장한 법적 조사, 재무적으로 흔들리는 기업에서 거의 전례 없는 폭등, 절반에 육박하는 공매도 잔량, 그리고 기본적 펀더멘탈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주가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손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었는지, 왜 부채 교환 규모가 이렇게 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지, 왜 공매도 잔량이 제때 줄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장이 평가하는 잔여 가치는 어떤 의미인지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시장이 극히 낮은 확률이라도 반등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한다고 보고 일부는 공매도 잔량의 구조적 압력이 주가를 떠받친다고 말합니다. 더 신중한 시각은 과거 자산 평가가 실제보다 낙관적이었고 이제서야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손상은 법적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부채 교환이 진행되면 주주는 대규모 희석을 감내해야 하며 1달러 밑에서 장기간 머무르면 상장 폐지 압력이 커지고 기업은 액면 병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 감소가 지속되면 구조 조정만으로는 생존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달러가 심리적 지지선처럼 작용합니다. 약 0.6달러에서 0.8달러 사이가 과거 투매가 극대화된 지점이며 1달러부터 2달러 사이에는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겹치는 저항 영역이 자리합니다. 단기 매매는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급등과 급락이 잦기 때문에 엄격한 위험 관리는 필수입니다. 중기적으로 비욘드 미트는 사실상 부실 자산에 대한 옵션처럼 움직입니다. 1달러 부근에서 매수하여 2달러에서 3달러 사이에서 차익을 기대하는 매매는 구조조정이나 밈 현상의 단기 반등을 노린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의 미래가 이원화됩니다. 수요 안정화, 마진 개선, 신뢰성 높은 경영, 법적 위험 해소 등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주가의 지속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런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 사례는 흔치 않으므로 장기 투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욘드 미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매출 감소나 소비자 피로가 아니라 공시와 실적과 주가 행동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 모순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모순이 동시에 발생하면 반드시 그 사이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의 비욘드 미트는 재무제표, 시장평가, 주가 움직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지점에서 생존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장 종목, 비상장 기업, 상장 예정 기업, 그리고 각종 코인 종목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의 다음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갑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외부 공유를 통해 성원해 주시는 모든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깊고 더 나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